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마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어리고 약한 존재에게 가해진 그 잔악한 폭력을 도저히 눈뜨고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 같은 분들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그렇게 회피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대로 눈을 감고 귀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또 다른 아이들이 학대당하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진찰하고 학대 신고까지 했던 의사의 증언이 지금도 가슴을 때립니다. 15개월 된 아이의 표정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몫은 절대 체념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중세부터 근대 초기까지 유럽 주요 도시를 지배했던 상인과 장인들의 조합을 길드라고 부르죠. 이들 길드는 영주로부터 언어된 특허증을 통해 조합원 충원, 도제 고용 훈련, 생산도구 소유 관리 등에 관련된 자치권, 배타적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인력과 숙련도와 책임성을 높여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들은 자유와 혁신의 걸림돌이 됐고 새로 등장한 경제 주체들에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중세 길드의 현대적 후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전문성, 직업의석, 공공 서비스 윤리를 갖춘 전문직, 또 한 가지는 카르텔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에 의사는 전문직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카르텔로 비춰질까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여러 학술적 정의 중에 하나는 사회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동대응에는 자원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런 자원을 모으고 쓰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게 정치의 기능이라는 거죠. 예컨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자원이 투여돼야 되고 제2의 조두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산불을 끄는 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일 모두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배정해야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기후위기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성이 체감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단기 처방에 급급하게 마련인데 선뜻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한번 비등점을 넘어서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를 이 기후 파국에 눈을 맞추고 마침내 정치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혹은 성향이라 부르는 거에는 대략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조건에 따라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훈련되는 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역시 이 세 가지 차원에 모두 걸쳐 있겠죠. 때문에 결혼, 출산, 육아를 자연적 본성으로 당연시 하기만 하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건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육아에 흐르는, 비록 힘들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충만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 역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고 그것에 이르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